예, 제가 악수 먼저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평택을 국회의원, 수도권 4선 의원이 됐습니다. 유이동 당선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또 시티라이브 출연을 위해서 안경해 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사실은 여론조사도 뭐 오차범위 접전이지만 3위였던 것도 많았고 네. 자정 전까지도 3위였다가 자정 좀 넘어서 첫 역전하셨어요. 언제 본인이 당선될 거라고 직감을 하셨어요? 저는 출구조사 발표가 됐었을 때 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30, 30, 30 나왔을 때요. 예. 제가 기본적으로 한 3, 4% 정도는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체감으로? 예, 체감으로. 예. 예. 그거는 선거운동 시작할 때부터 꾸준했던 생각이고 예. 그런 지역의 흐름이 큰 변화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중앙에서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양강 구도로 이렇게 좀 만들어가려고 하는 뭐 시도 내지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일부 진보 진영 그런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런 움직임은 있긴 있었죠. 예.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제가 이렇게 지역을 골목을 또 시장을 또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예.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저런 분들은 안 된다. 저런 분들이 우리를 대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꼭 좀 이겨주셔라라는 간절함들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요. 그런 마음들은 쉽게 변하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아까 잠깐 나갔던 그동안의 흐름, 특히 이제 출구조사 때 저 정도 30만 나와도 내가 민심을 체감하기엔 충분히 3, 4% 앞서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자정 전까지만 해도 쉽지 네. 않았다가 네. 이제 본투표함 개봉되고 저렇게 34.8% 득표로 의원이 되셨어요. 그런데 유이동 의원 본인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어부지리 당선이 아니고 최악의 후보들로부터 평택을 구한 거다 이렇게 본인이 자평하셨는데 네. 실제로 평택 시민들 만나시면 조국 후보, 김용남 후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평택 군 논란부터 시작이 돼서 마지막까지 평택에서 출퇴근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토론회 때 X를 들었었죠. 그랬잖아요. 조국 후보가. 예. 근데 사실은 어느 분이 댓글을 다셨던데 저는 댓글을 보고 진짜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무슨 댓글 달았네요? 만약에 평택을 집으로 생각했다면 출퇴근을 왜 못한다고 생각을 했겠냐. 거기가 집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출퇴근을 못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저분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의심을 갖게 한 대목이었던 것 같고요. 예.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육성과 자신의 변명이 계속 하루가 다르게 서로 주고받은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의혹이 터지고 의혹이 터진 것에 대한 반박을 하면 그것에 재반박을 하는 자신의 육성이 나오고 또 그것에 대한 차명 대부업체 의혹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계속 싸우는 모습이 그것을 진실된 우리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선량으로 인식하는 목소리들은 뭐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어서요. 예. 그런 두 후보들이 부적합한 흥결 많은 후보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한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은 갖고 계셨던 것 같고 그 예. 흐름이 끝까지 꾸준히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최악 후보라든지 혹은 두 후보가 와서 평택을 망쳤다 이런 거는 어쨌든 유이동 의원의 개인적인 시각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진보 진영 간의 진흙탕 싸움에서 핵심은 평택 지역구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한 분을 범죄자로 지칭을 하면서 난 범죄 알러지가 있어서 당신하고는 절대 연대 내지는 뭐 단일화는 할 수 없다라고.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를 가리켜서 그렇게 그랬죠. 얘기했었죠. 예. 그리고 반대로 또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 후보를 지명을 하면서 정치 검사다. 예. 뭐 속된 말로 꿀을 빠는 정치 검사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두 분의 말씀이 다 옳잖아요. 서로를 긁고 핥히는 게 다 옳으니 옳은 지적이잖아요. 근데 옳은 지적인데 예. 정작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분들은 여기 평택에 오신 지 한두 달밖에 안 되셨는데 예.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뭐 앞으로의 미래를 밝히는 어떤 대안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예.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이야기들만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실망들이
더 얹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뭐 두 사람, 두 진보 진영의 진흙탕 싸움에 뭐 유동 후보가 의원이 반사 효과를 얻은 것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당선이 당연히 안 되고 그렇다고 평택에 연고만 있다고 해서 유동 의원, 유동 후보를 평택 시민들이 다 찍어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 핵심은 현장에서 선거를 직접 뛰어보시니까 장도혁 대표의 지원 유세, 장도혁 대표의 거리를 둔 게 어느 정도 플러스 효과가 있었다. 실제로 그렇게 분석하세요? 일단은 시민들께서 특히 수도권 민심이라는 게 예.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의 모습, 태도, 분위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게 뭐 각종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지도부 리더십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전적으로 지금 당의 평가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장도영 대표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의 문제를 떠나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분이 유세를 온다거나 이러면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게임이 될 수. 잠깐만요.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하기 위해서 평택의 송원성 원내대표하고 김문수 선대위원장은 왔지만 장도혁 대표는 아예 근처도 안 왔나요? 선거 첫날 아마 공식 일정 첫날 그 양양자 경기도지사 후보가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첫 일정으로 단식 맞아요. 농성장에는 오셨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서정리역에 마지막 퇴근을 하시는 분들을 예. 맞이하는 것을 12시 공식 선거 일정 시작으로 정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엇갈렸었죠. 지금 보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뭐 김웅 의원, 사실은 김문수 선대위원장까지 여러 국민의힘의 유이동 의원과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혹은 여러 보수를 좀 살리겠다, 평택에서 좀 조국 김영남 이기겠다라는 여러 의원들의 그 지원 유세는 이어졌는데 정작 장도혁 대표는 없었고 실제로 아까 지나갔던 화면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참 이번 지방선거를 공교롭게도요. 서울의 오세훈, 여기 나와 계신 평택의 유이동, 부산 북구가 물론 무소속입니다만 한동훈, 경남지사의 박완수. 이 네 분이 공교롭게도 장도혁 대표가 거리 두기에 성공한 사람들만 다 당선이 몇몇 되지도 않았는데 됐어요. 그럼 저게요. 제가 거칠게 표현하면 결국 이번 지방선거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노선은 정해진 셈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민심이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 국민의힘 이렇게 가라. 네. 유동 의원 당선도 그런 건데. 근데 오늘 장도혁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화면을 좀 볼까요? 감사합니다. 아쉬운 선거 결과 송구하고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 새 길을 찾을 것이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동 의원께서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도혁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좀 입장을 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화답 성격인가요? 답변 성격으로 장도혁 대표가 저런 SNS에 올렸어요. 그 이후에 지금 유동 의원, 유동 당선인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글쎄요, 제가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취지는 뭐냐면 예. 모든 선거를 마치고 나면 그 선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그게 우리 스스로 매기는 점수도 중요합니다만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또 국민들께서 내려주시는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요.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평가는 또 저희에게 주어진 숙제는 그렇게 이렇게 편안한 너희가 높은 충분히 점수도 아니죠. 높은 예. 점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반성 내지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입장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예.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당내에서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런 목소리들이 분출하게 되면 저희 당이 또 다시 다른 내용으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선거들을 치르고 예. 간신히 지금 몇몇의 희망의 씨앗들이 뿌려졌는데 예. 이것을 그런 당의 리더십이 저런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함으로써 또 다른 논쟁의 수레바퀴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는 진짜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당이 어려움에 빠질 것 같아서 그런 최악의 경우가 오기 전에 좀 그런 것들을 당 지도부가 분명하게 입장을 정해주시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인데요. 저 취지를 오늘 저 장도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저 글을 봤을 때는 지금 물러날 뜻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저 목소리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하.
막 본인이 뭐 거칠게 표현하면 좀 사퇴 요구를 안 듣고 뭐 뭉개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정도 아까 말씀하신 선거가 국민의힘의 방향 노선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며칠 뭐 이렇게 길 시간을 기록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지방선거를 지나면서 반환점을 돌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반환점을 돌면 지금부터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어떤 정치 행위를 2년 뒤에 펼쳐질 선거를 위한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 기준점이 되는 지방선거의 성적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부산,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만 했다면 캠페인을 잘했고 조금만 그렇죠. 방향을 조정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갖지 않았을까? 참패만 면한 거죠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영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영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아마 이번 지방선거를 보고 특히 부산, 울산시장 선거를 보고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분들의 목소리도 작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었죠. 비슷한 시각, 유희동 의원께서 이제 당선을 확정지을 그 비슷한 시각에 저 멀리 부산 북갑에서도 한동훈 당선이 사실 그 본인 개표 때는 좀 여러 절제를 좀 하다가 제가 직접 봤을 때는 유희동 후보 당선되는 모습에 박수를 치는 모습도 한동훈 그랬나요? 당선이 있던데 좋은 정치인이라서 박수를 쳤다라고 한동훈 당선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예. 네. 지금 처음 들으셨군요. 네, 네. 그래서 복당 얘기 혹은 한동훈 당선인 무소속이지만 연대, 복당 벌써 이런 얘기를 유희동 의원에게 질문을 많이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저는 뭐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수 재건을 위한 가장 첫 걸음은 흩어진 보수의 목소리들을 일단 하나로 모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집. 뿔뿔이 흩어져서는 저희가 물론 내부 안에서의 다양한 생각의 차이, 주장들이 있겠습니다만 예. 이 생각의 차이들이 어찌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의 차이보다는 훨씬 더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목소리들을 한데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때 비로소 보수 재건을 위한 도전, 시도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상이 굳이 한동훈이어야 하느냐는 아니지만 예. 한동훈 의원을 비롯한 다양한 보수 세력에 흩어져 있는 목소리들을 모으는 필요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정치 사상 초유의 5파전을 뚫고 4선에 성공한 국민의힘의 유희동 당선인 한번 직접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